안녕하세요, 프로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주시는 질문들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한 번에 그 소소한 깨알 같은 팁들을 알려드리고자 Q&A 강좌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요 근래 제일 많이 주시는 질문이 아무래도 이제 스케치업 2020 버전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 보이는 트레이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처음에 화면을 열었는데 이렇게 트레이가 없다, 세팅이 안 돼 있거나 실수로 트레이를 닫아버렸다 하실 때 이 트레이를 어떻게 다시 설정을 하시냐면은 위에 그 메뉴바에 보면은 윈도우라고 있습니다. 윈도우를 클릭하시면은 제일 처음에 디폴트 트레이라고 나와요. 이 디폴트 트레이에서 오른쪽 확장 메뉴에 보면은 쇼우 트레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사라졌던 기본 트레이가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본 트레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처음에 세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뭐 아웃라이너가 없다거나 레이어즈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디폴트 트레이 오른쪽 상단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기 보이시는 매니지 트레이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매니지 트레이 요 화면에서 디폴트 트레이를 선택해 주시면은 여기 체크박스가 있어요. 이 체크박스를 다시 체크해 주시면은 없어졌던 레이어 트레이라든가 아웃라이너 트레이가 다시 나옵니다. 체크하시고 다시 클로즈 해 주시면은 이렇게 기본 트레이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테이션 툴을 사용할 때 스냅이 안 잡혀가지고 방향 전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럴 때 알려드릴 수 있는 작은 팁이 뭐냐면은 일단 임의로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면을 뒤집고 그룹화 시켜주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세우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로테이션 툴이나 단축키 Q 누르신 다음에 얘를 세우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도 세울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키보드에 화살표 키 있죠, 방향키,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임의로 축을 고정시켜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우거나, 이렇게 화살표 키를 사용하시면은 이 로테이션 툴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자, 무브 툴로 얘를 갖다가 한 100 정도 올리고 싶어요. 무브 툴 누르고 스냅 잡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복잡한 도형이나 상황이 생기면은 무브 툴에서 이렇게 올리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힘들잖아요. 방향도 돌려야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무브 툴 선택한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움직이실 때 이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축을 고정시켜 줄 수가 있어요. 화살표 키를 위로 누르시면은 이렇게 Z축만으로 움직입니다. 블루 라인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오른쪽 버튼 하면은 이렇게 레드 라인, 왼쪽 버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린 라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은 그 무브 툴이나 로테이션 툴 사용할 때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축을 고정시켜서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요 배경색 변경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 배경색 변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지금 하얀색 배경을 쓰고 있죠. 요거는 어떻게 설정하냐면 요 오른쪽 디폴트 트레이에 스타일즈를 확장시켜 보시면 여기 에디트 메뉴가 있어요. 에디트 탭을 클릭하시고 이 중에서도 요 중간에 있는 백그라운드 세팅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세팅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 지금 스카이 그라운드를 꺼 있죠.
스카이 그라운드가 켜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수평선 너머 하늘 설정한 색으로 보이고 땅 설정한 색이 펼쳐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얘를 끄고 백그라운드도 색을 제가 원하는 색으로 설정해서 사용, 이렇게 뭐 다른 색으로 바꾸시면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되고,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물어보시는 게 3D 웨어하우스에서 소품을 받았는데 이 소품이 밀리미터 단위가 아니라 밀리미터 단위가 아니라 미터 단위나 뭐 미국에서는 인치 단위로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변경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임의로 하나 다운받은 것 중에 이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3D 웨어하우스에서 소품을 다운받을 때 지금 작업하고 있는 화면에 바로 넣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따로 다운을 받아서 뭐 색상이라든가 이런 걸 변경을 한 다음에 사용하시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줄자 툴로 이 길이를 재보면 이렇게 나오지만 인치로 나와요. 그럼 요걸 어떻게 변경하느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윈도우즈 누르시면은 모델 인포라고 나옵니다. 이 모델 인포를 클릭하시면은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맨 밑에 있는 유닛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길이 유닛이 포맷이 아키텍처의 인치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뭐 엔지니어링이나 데미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요걸로 바꾼 다음에 요거를 밀리미터 단위로 변경을 하고 0mm 단위로, 그러면 스냅은 1mm 단위로 잡히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닫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줄자 툴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밀리미터 단위로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변경을 하셔갖고 사용을 하시면은 충분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게 지금 처음 강의 만들 때에서 버전이 업되면서 3D 웨어하우스 화면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사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이 3D 웨어하우스 들어가셔갖고 필요한 거, 뭐 예를 들어 의자면은 검색 하셔가지고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3D 웨어하우스에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파일 사이즈라든가 뭐 폴리곤을 얼마나 썼는가 설정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딱 처음에 보시면은 기본적인 정보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K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운받았냐, 1000명 정도가 다운받았다는 얘기죠. 직접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런 폴리곤은 몇 개를 사용했고 머티리얼은 8가지고 파일 사이즈는 1메가고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뭐 C5 디테일즈라고 누르면은 이제 더 자세한 정보, 자 유닛은 베타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걸 확인하셔가지고 필요한 걸 다운받으시고, 요거 이제 메타로 됐으니까 이것도 밀리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 거 잔잔한 것들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운을 받으실 때는 다운로드 눌러서,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 지금 로그인이 안 돼 있으니까 로그인을 먼저 하라고 나오죠. 그럼 로그인 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트림블 그 만들었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 이렇게 다시 로그인을 해주시면은 되고, 이렇게 다운로드 누르시고 얘 누르시면은 다이렉트로 들어가니까 항상 아니오를 누르셔서 원하시는 위치에 컴포넌트를 다운받으셔가지고 다시 열어가지고 항상 확인을 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간단한 팁들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 1강에 나오는 패스워드를 블로그에 물어보시는 분들께 제가 일일이 다 답을 해드리는데, 혹시나
그 제가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답변이 늦게 가고 이러면은 그 또 작업을 하시다가 아무래도 좀 흐름이 끊기게 되니까 아예 여기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밀번호는 압축 파일을 푸시고 스케치업 2019 느낌표 2개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는 CAD 파일의 압축 파일 비밀번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보시느라 소소한 팁이지만 초보분들이 보시면은 적지 않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이제 또 브이레이 2강 및 제가 작업했던 현장들, 제 스케치업에서 구현된 게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을 또 제작해서 근시일 내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어, 시간 되실 때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하시다가 안 되는 부분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일단 질문하시기 전에 밑에 영상 하단에 댓글들을 한번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하시는 분들이 다 초보분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 초보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거기 달아놓은 답변도 있고 또 하시면서 또 잘하시는 분들도 와서 이렇게 소소한 팁들 남겨주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시다가 막힌다고 해서 질문하시는 건 좋은데 질문해놓고 또 답변을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댓글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아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그 질문하신 분한테 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하시면서 서로 작은아마 소통을 하면서 이 강의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